자, 요거 읽어봅시다. 각 언론사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말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는 2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2005년 들어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하락은 원내 소수 정당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거품이 빠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민주노총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다.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이 운동권 정당으로서 친북, 데모당, 민주노총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추궁하였다. 그러니까 조중동하고 9시 뉴스에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열면 최고위원들이 서로 싸워. 야야, 이건 이제 민주노총하고 문재인노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민주노총하고 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아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자. 그 다음. 이에 민주노동당 내부는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원내 대한정당으로서 이상을 분명히 하자는 입장과 민주노총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계급적 기반 위에서 제3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관리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노총당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전체 국민을 위한 당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우경화 입장과 무슨 말이야. 조중동이 공격하면은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민주노총과 같이 끝까지 동지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민주노동당은 자신에 대한 노신적 평가에 대해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자신과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맨날 여론조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네, 뭐 때문에 올랐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야 민주노총과 같이 해야 되냐 아니면 따로 해야 되냐 이런 단발마적인 그죠? 이런 것만 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하지 못했다는 거야. 언론의 결과에 따라서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그랬어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비슷한 논조를 많이 냈어. 특히 간첩단 사건 같은 거 일어나면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이러한 불만에 따르면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간첩당, 데모당, 운동권당, 민주노동당으로 매도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러한 수동적인 몸부림은 자본과 언론이 쳐놓은 덫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간첩당 아니야 그래. 야 그러면은 A 사건 말고 B 사건도 있는데 우리는 데모당 아니야 그래. 야 그러면은 야 저번에도 데모했는데 야 우리는 운동권당 아니야 그러면 야 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말려 들어갈 바에 차라리 이거는 간첩은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조작된 거고 탄압이다. 그래 우리는 데모해야 된다. 노동자가 데모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야. 그래 우리 운동권이다. 우리 민주노총하고 민주노동당은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그 프레임에 딱 잡혀있다는 거지. 언론의 처운 덫에 빠져버렸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당내에서 항상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물론 이들이 민주노총과 당이 서로를 비판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이미 민주노총당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때 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더라도 피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과 공동 대책을 세우고 국민 앞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대변인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논평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폭력 사태가 일어났으면 민주노총 지도부하고 민주노동당 지도부랑 같이 국민 앞에 가서 같이 사과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공동 대책을 하고 국민 여러분을 책임지는 모습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서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민주농당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이것이 이제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 우리 지난번에 서유럽에서 했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민주농당이 이제 그 의회주의에 심화되는 과정들을 보는데, 자, 그 다음.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2007년 7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와 합동수련회를 열어 정치실천본부 구성, 세액공제 활성, 노동자 참정권 확대, 100만 민중 총궐기 등의 사업을 논의하였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방향은 제대로 잡았어요. 정치 실천하자, 세액 공제하자, 노동자 참정권 확대하자, 100만 민중 총궐기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중단체들이 민중참여 경선제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근데 민중참여 경선제의 당원 개정안이 개방한 경선 당원 개정안이 부결이 돼버렸어. 이게 왜 부결이 됐을까? 부결된 이유는 이거야. 민주노총 조합원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문호를 열어놔서 조합원이 민주농당 안에 들어오면 조합원이 지배한다는,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된다는 거야. 당에서는 어때? 당 지도자들이 있죠. 당의 관료들 있잖아. 당의 관료. 실력자들. 이들이 있잖아. 실력자들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견제한 거야.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주노총 조합원을 동원해가지고 당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지. 실제로 민주노총의 지도부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총선 같은 데 많이 비례대표에 출마를 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당원들만 투표하게끔 해서 주로 정파들이 이 개방형 경선제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부결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였지만 득표율이 3.01%에 불과하여 민주노동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 소지를 두고 분란을 거듭하여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결국 민주노총이 2007년 대선 목표로 설정한 대통령 후보 민중 경선제를 통한 개별투표 전략, 진보 대연합을 통한 후보 단일화, 대선 300만 표 획득, 18대 총선 원내 교섭단체 구성, 당원 30% 확대 등은 모두 실패하였다. 민중 경선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거 정파들이 주로 반대해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사회당 후보와 민주농당 후보를 후보단이라는, 금민하고 권영길을 후보단이라는 거 실패했고, 표가 300만 표인데 70만 밖에 못 얻었고, 이런 형태들에서 다 실패해서 당이 이제 대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문성현이 사퇴하고 심상정 비상대책위가 출범한 거죠. 그다음 대선 패배 이후 구성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의 2008년 2월 임시 당대에 평가하는 선거 패배의 객관적인 요인으로서 노무현 심판론에 따른 보수 세력 결집과 이에 따른 민주노동당의 여당과의 동반하라, 다자간 선거 구도를 들었으며 주체적인 요인으로서 진보적 대안 제시 실패와 계급 투표의 실패, 대선 과정에서 내부 갈등, 후보 이미지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3자죠. 권영길, 노회찬, 2007년 때 경선이 있었어요. 노회찬, 그 다음에 심상정 있었는데, 권영길은 이제 NL하고 중간파들이 밀었고, 심상정은 주로 PD들이 밀었고, 노회찬은 이제 진보정치 초기 운동했잖아요. 그리고 노회찬이 팬덤 있죠, 팬클럽 밀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권영길이 이제 NL들이 주로 밀었고, 중간쯤에 권영길이 1등하고, 노회찬이 2등하고, 심상정이 3등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죠? 근데 좌파들이 심상정한테 몰표를 줬죠? 그래서 노회찬이 3등해서 심상정하고 권영길한테 가는데 권영길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그죠? 근데 이게 NL하고 중간파들이 있는데 권영길이 표를 얼마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영길을 지지한 NL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문제, 있으면서 NLPD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그러는 사이에 1심의 사건이 일어났죠. 1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이 분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누구야? 그 다음? 평등계열은 2006년 최고위원회 선거에 조승수 전 의원을 대표로 출마시키는 등 지도부 선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자주계열은 자신이 추대한 문성현 경남부당위원장을 대표에 당선시키고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 선거에도 승리하였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평등계열의 김영탁 등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소수파도 당선이 가능하도록 1인 1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자주계열의 반대로 표결에서 패배하였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1차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을 이겨 평등계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심상정 의원이 주로 자주계열의 지지를 받은 권영기 의원에게 패배하였다. 이즈음 평등계열은 각종 선거와 투표에서 자주계열에게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는 평등계열이 다수파였어요. 자주계열이 소수파였어요. 언제까지? 2004년 전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NL들이 자주계열이 대거 입당했죠? 그러면서 그 2004년 지도부 선거서부터 자주계열이 더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1인 7표잖아. 1인 7표. 1인 7표. 이영동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1인 7표. 최고위원 하는데 남녀 각 2표. 4표죠? 그 다음에 농민. 그잖아. 그지?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여성 담당 표도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 어떻게 저렇게 1인 7표로 했나 몰라요. 하다못해. 이제 이걸 만든 건 좌파들이 만든 거야. 장석준 이런 애들이 만들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생각 못했지. 자기들이 정파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정파 대결이 되면서 1인 7표가 되니까 다수표가 최소한 7명을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수표가 싹쓸이 하니까 이제 2004년에서는 막상막하인데 2006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완전히 져요. 조승수가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꽤 높았는데 의원도 아닌 지방에서 올라온 문성현한테 지죠. 이러면서 다 이제 사무총장 정책의장도 다 NL 쪽이 다 누구? 김선동. 김선동이 됐을 거야. 김선동은 김창현은 김창현은 2004년. 2004년에 김창현이 2006년에는 김선동이 됐어요. 이용길 다 이제 NL 쪽이 됐죠. 이렇게 되니까 야 이제 평등계열이 야 당내 선거에서는 좀 어렵겠다 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1인 4표였잖아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NL들이 다 먹으니까 평등계열의 김영탁이 1인 1표 방식으로 하자겠는데 NL들이 반대해가지고 표결에 졌어서 이게 지금 당직성도 그렇고 총선에도 그렇고 PD들이 이게 더 이상 옛날에 다수였지만 이제 소수를 전락하면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 이때부터 자주계열하고 같이 못하겠다는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선 후유증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 대선 직후에 탈당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대선 직후 상당수 당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실망감, 자주계열의 첫 번째 획대에 대한 반감을 당원 게시판에 표출하였고 그중 일부가 민주노동당이 북과 관련된 1심의 사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서 탈당하였다. 1월 7일 백현종 경기도 구리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구리시위원회 운영위원 9명 전원이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 정치의 길에 진정하겠다며 당 간부로서 최초로 집단 탈당하였다. 11일에는 부산에서 해운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 탈당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주계열과 평등계열이 역전이 되고 자주계열이 당직과 공직을 독점하면서 평등계열의 불만이 거세졌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권영기를 자주계열이 밀었기 때문에 이 대선 책임에 관한 논쟁이 되면서 평등계열이 더 이상 자주계열과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1심회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종북 논쟁이 되면서 이러한 1심회 사건이 최경 사무부총장이죠. 당 관련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패권과 종북 두 가지죠. 패권은 이제 자주겨울이 당직 공직을 독점한 거고 그 다음에 친북, 종북이라고 북한 종북 이건 1심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면서 탈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분당으로 이어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더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중에서 속도가 좀 빨라요. 왜냐면 양이 많어 너무 많아서 자 우리 여기 일단 현장에 이양국 동지랑 함계남 동지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없어? 그러면 저기 박건영 동지나 오준희 동지나 양규 동지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없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누구 먼저요? 아니요, 오준희 동지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전에 정당이 먼저 우경화된다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강의에서는 정치의식이 정당, 노동조합, 일반인 순으로 낮다고 그랬고, 높다 그랬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하고 무슨 관계냐 막 이런 거에서 이런 비난을 들을 때는 또 거기야 관계 없는 데다라고 네. 관계를 끊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 어느 쪽이 정치의식이 높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우경하다 이런 거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 관점을 말하는 거죠.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경하다. 그래서 당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노총이죠. 우경하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우경하는 어떻게 했냐면은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국민참여당하고 통합했죠. 국민참여당과 통합, 민주노총이 반대하는데도, 그죠? 민주노총이 반대하는데, 민주노총이 반대해도,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우경을 하는 거는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먼저 우경화가 됐어요. 민주노총보다. 신자유주의를 맺은 국민참여 통합에서. 그 다음에 정치의식이라는 거는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그죠? 무슨 민주노총 자체가 정치의식이 있는 게 아니죠. 민주노총 조합원이 정치의식이죠. 민주노동당 자체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죠. 즉 개인들, 조합원과 당원들이죠. 그래서 이런 개인 기준에 의해서 정치의식을 조사해 보면은 당원, 조합원, 국민 순으로 정치의식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답변이 됐어요? 우경화하고 정치의식하고는 다른 거, 기준이 다른 거지. 우경화는 당이나 노동조합이 우경화되냐는 조직적 기준을 말하는 거고, 정치의식은 개별적인, 개인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준호 동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면 더 얘기해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됐습니다. 네, 됐죠? 또 다른 분, 없어요? 아니 저는 뭐 네. 늦게 돌아가지고 제가 뭐 죄송한데 어쨌든 네. 통합을 해가지고 항상 좋아야 되는데 조티에서 통합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분당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 항상 별로 좋지 않게 끝나고 결과도 좋지도 않고 서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상황인지라 계엄 이후에 좋은 뭐 정세가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인지 예, 좀 자,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치체도로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하겠죠? 이게 맞잖아요. 예, 예. 당연히 물론 이제 뭐 같은 노선이나 조금씩 차이가 났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노선이 같은 이게 당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는 다 이렇게 해요. 노선이 다른 경우는. 그런데 선거 때는 연합을 하잖아요. 예, 예. 선거 때는 연합.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프랑스 공산당과 프랑스 사회당이 그 노선이 다르지만 연합을 한다는 거고. 그래 보죠. 근데 우리는 선거연합 제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선거연합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이 다른 그 조직끼리 당을 하나의 정당을 했던 거야. 하나의 정당. 예. 이게 민주노동당이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도 외국처럼 평상시에 노선이 다른 당 조직은 따로 당을 하다가 선거 때 필요하면 사안별로 연합을 하면 좋은데 예. 그게 현재 선거 제도가 없으니까 그걸 쟁취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쟁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는 그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자는 거잖아. 선거 연합 정당을. 그래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는 거죠. 플랫폼.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녹색 정의당 하지 않았어요? 생각나죠? 예. 그때? 예. 그때 우리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선거 때만 선거용인 연합정당을 만들자, 녹색 정의당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단 노선이 다른 것끼리 과거에 통합진보당처럼 통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예. 방법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래서 노선이 다른 조직은 평상시에 다른 정당으로 가다가 선거 때 이런 따로따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선거연합 정당으로 하는 것. 이게 그 합리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 외국에는 정당연합이 다 있어요. 정당연합. 여러분, 인민전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칠레에도 인민전선이 예. 집권했잖아요. 그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다 유럽에서 좌파가 집권한 거는, 좌파 집권은 전부 다 좌파 연합이 집권한 거예요. 특정 좌파가 집권한 거 한 번도 없어. 그리스도 시리자도 다 좌파 연합이에요. 이런 좌파 연합이라는 연합 정당을 선거 제도를 쟁취해야 돼. 그 전까지는 이 선거 연합 정당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끝. 됐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민주노총 그 대원대 내가 봤는데 대선 방침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래 사업에 그게 부족했는데 어저께 어떤 결론만 얘기하면 누가 수정동의안 냈는데 예. 집행부에서 반문안으로 해가지고 대선 방침을 그 중집에다가 유임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집에다가 대선 방침을 유임해서 그 정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이 대선 방침을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기까지. 다 부결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부결? 아니 수정안 관련해서 수정안을 그 집행부가 별도의 수정안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수정안 내신 동지가 예. 철회해달라고 해서 철회를 한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부결됐거나 했지만 이거는 그게 집행부가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